인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장은 대통령이고 수석 부의장은 여권의 중진 인사들이 맡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육선 의원을 하셨죠, 아마? 맞습니다. 그분이 있다가 8월 17일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아직 이 취임식은 안 한 것 같은데, 이임식을. 근데 그 당시 나온 것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정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기정사실화 됐고, 이번 주, 뭐, 취임식까지 한다. 그렇게 준비까지 한다는 기사들이 뭐 대부분의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뉴시스에서 먼저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만 다른 언론들도 다 따라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제동이 걸렸다. 이런 기사가 또 시사저널에서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동이 걸린 겁니까? 저도 뭐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먼저 사전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유추됐을 때는 진짜 새나 같거나 아니면 한번 떠보거나 에드벌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떠보는다는 건 말 그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검증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언론 여러분들이랑 국민 여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수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쓱 한번 던져놓고서는 여론이 어떤가 보는 과정들을 거친 게 아닌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제 기억으로는 김덕령 전 의원 아니었던가요? 김덕령. DR이라고 불렸던 김덕령 전 의원이 당시 이제 YS 계열인데 그 촛불 막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아주 최측근이죠. 호남 쪽 측근이었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김현철 씨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때 이렇게 같이 지지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민주평통의 자리를 맡았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혀 관계가 없는 상대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뭔가 포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시고 와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뭐 전국 조직이고 또 대통령 직속 헌법상 사무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과 의미, 실질 모든 게 중요한데 그 역할에 적합한가 생각해 보면 해야 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통령 후보랑 꽤 긴밀하게 거의 전국에 다녔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잘 알거든요. 뭐 김무성 전 대표도 PK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은 후보죠. 후보한테 그런 정치적 자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돌고 있고 뭐 평통 부의장이라는 게 뭐 실세 자리는 아니고 말한 대로 상징적인 자리입니다만은 부총리급의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여권에 뭐 이렇게 중진들이 통합 차원에서 가서 자리를 맡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얼마 전에도 뭐 지난해도 시끌벅적했던 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도 연루가 되고 그 유명한 또 TV 조선의 성섭 앵커도 연루가 돼갖고 사실은 엄성섭 앵커는 앵커에서 물러나고 지금은 뭐 뒤에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도 연루가 돼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한테 넘겼는데 검찰에서 기소는 않고 그냥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뉴스가 돼서 다시금 옛날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이게 본인에게도 그렇고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대통령 선거 과정들을 얘기 드렸던 건 그 당시에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서 호남계에 있는 조배수 의원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지냈던 민주당 인사
많은 사람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노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교수님을 비롯해서 진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대통령이 휴가 전후로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예.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요. 또 자세도 태도도 더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가고 그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들을 좀 담아내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 보고요. 이런 여론들도 다 대통령실에서 수렴하고 스크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민주평통 수석부장 내정 취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그런 내정 소식이 들리니까 TK 쪽에서 아주 네. 강력하게 대구 경북에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탁 씌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중요한 상징적인 자리, 뭐 실세는 아니지만 아주 상징적인 자리에 가느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이 김무성 전 대표를 이 수석 부의장 자리에 추천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다. 윤핵관이고 사실 부산 같은 사람이고 또 과거 그 당시는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 만들 때도 네. 두 사람이 또 같이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장제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모시고 그때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윤핵관의 그런 인사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도 뭐 비판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숙고를 하고 고심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사건의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두고 이제 설들이 여러 설들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런 여론들이 이제 조성되고 형성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인사, 국정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여론이 가장 안 좋게 나오는 우선순위는 결국 인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를 통해서 감동적인 인사로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근데 인사를 통해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네.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 더 나가서 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 때에도 이 정도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문재인 정부 말기 이제 막 인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총리는 결국 그 국회 전체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인선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김부겸 총리를 딱 카드를 내세웠을 때 극하게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당시 야당에서도 뭐 이 정도면 같이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사들이 중요한데 다른 내각의 중요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포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든지 민주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견들을 수용해내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진영 내에서의 통합과 포용부터 사실 해야 되는 중요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한 여론들까지도 전달이 되고 있을 거니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박주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이 호남 분에다가 또 대선 때도 아주 민주당 쪽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뿌리는 되게 고마웠던 게 그런 분들 오면은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박주선 부의장이 진짜 고마웠던 게요. 경선 막바지에 다다라서 악재가 막 쏟아졌어요. 그때 악재들이 전두환 그 대통령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뭐 그 토리 사과 문제라든지 막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당 지지층들마저도 아우 막 뭐냐고 저한테 전화가 올 때였는데 그때 딱 기자회견 나가서 박주선 부의장이 딱 서갖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 저 옆에 서 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 무튼 사적인 감정을 좀 얘기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 힘을 모으면서 같이 왔기 때문에 된 거고 이준석 전 대표 자꾸 호남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본인도 무슨 서진 정책 얘기하겠지만 말로 했던 내용들을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공과 노력들이 모여서 온 거거든요. 아 그럼 당대표로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좀 당의 주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얼마나 높게 평가했겠습니까? 그렇겠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 여론 나오겠다 약속했어요. 예. 공약 파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대표가 대통령 만나갖고 저는 당대표로 진짜 선당후사의 자세를 할 테니 젊은 사람들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했으면 얼마나 높게 평가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없었고 지금 인사에 관해서도 이런 누군가가 나의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을 위해 잘 좋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전달이 되면 당과 대통령 지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군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뉴스들도 섣부르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